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주 동안 이란 분쟁이 6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채권 시장은 이 분쟁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강요할 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 선물 시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50% 이상으로 반영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우지수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44%를 기록하며 202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밸런스는 이를 수년 만에 최악의 월간 채권 수익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이유. S&P 500 지수는 금요일 6,368로 마감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7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나스닥은 2.15% 추가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단 하루 만에 79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러한 폭락의 촉매제는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통행 차질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3월 53.3으로 추락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당초 예상했던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내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 위협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연기를 긴장 완화가 아닌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는 목요일 보고서를 통해 중동 전쟁이 이제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2026년 중반 이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단 25%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목들은 정책적 모순의 중심에 서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책임 관련 판결까지 겹치며 이번 주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은 금요일 하루 만에 3%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24%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17%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특명이 오히려 인상 기대감으로 바뀐 배경. 여기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라는 명확한 특명을 받고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워시 자신도 중앙은행의 체제 전환을 언급해왔습니다. 시장도 이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NBC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 100달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승은 워시가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요일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장의 눈은 노동시장을 넘어 에너지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110달러의 유가는 운송비용, 생산원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즉각 반영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재조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았고 전쟁 발발 이후 대출 신청은 급감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내수 공약 중 하나인 주택구매 감당 능력 개선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트레이더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닉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브렌트유가 2분기까지 100달러 위에서 유지된다면 연준은 지난 3년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위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채권 시장의 매파적 재평가와 주식 시장의 버티기 사이의 간극은 이제 양방향에서 거칠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조정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금리 기대치의 재조정입니다. 이 모든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금요일 트럼프가 이란 타격 시점을 다시 늦추자 유가는 잠시 하락했다가 반등했습니다. 이 짧은 하락은 시장의 조건부 논리를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리셋되며 금리 인상 확률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워시의 금리 인하 아젠다가 다시 부활하고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역사적 비교 대상은 1973년입니다. 당시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로 시장은 23개월 동안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순에너지 수출국이며 셰일가스 생산은 수개월 내에 반응할 수 있고 분쟁은 아직 지리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1973년의 교훈은 시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단계별로 가격을 재조정하며 사태가 악화될 때마다 새로운 하락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휴전 루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등 김장 완화 신호로 브렌트유가 95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금리 인상 확률은 낮아지고 채권은 랠리를 보이며 주식시장은 바닥을 다질 것입니다. 반면 유가가 4월까지 105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다음 연준 회의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과 인하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검증 기준은 5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계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40%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채권과 주식의 조정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30% 아래로 떨어진다면 모순은 해결되고 시장은 다시 워시의 원래 특명인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채권 시장이 연준의 손을 강제로 움직이기 전에 그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